안녕하십니까. 자, 학생 과제 중에 한 명이 이제 오픈CV를 이용해서 이미지에서 이제 옷만 분리하는 그런 걸 해보겠다고 해서 일단 거기에 나오는 용어인 그래프컷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다른 차시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스 디텍트 하는 예제를 제출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YOLO라고 불리는 CNN 기반의 어떤 물체 인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왕 나왔으니까 자세한 거는 나중에 책이라든지 이런 정규 책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그냥 소스 레벨 입장에서 샘플을 좀 볼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구글을 좀 해보니까 그죠? 욜로란 이제 요렇게를 찾아보니까 요게 요렇게 요약이 됩니다. You only look once라고 불리는 그죠? 간단히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CNN 기반의 물체 인식 알고리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 결과를 보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실제로 사각형 박스로 해서 그 물체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요걸 해보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상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더 깊이 공부할 학생들은 이제 계속 요 파트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YOLO를 실행할 딥러닝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YOLO와 이제 호환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다크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행에 필요한 어떤 코드들을 다운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처럼 메뉴에 보니까 인스톨링 다크넷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이런 이제 개념을 좀 보고 따라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YOLO 개발자가 만든 프레임워크이고요. 이렇게 좀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LO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되었고, 장점은 빠르고 GPU 또는 CPU와 함께 사용 가능하고, 단점은 리눅스에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리된 자료를 보니까 다크플로우라는 프레임워크도 있는데 다크넷을 텐서플로우에 적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이제 빠르고 GPU 또는 CPU와 같이 사용 가능하고 리눅스, 윈도우, 맥에 소환이 가능하고, 단점은 설치가 복잡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보는 오픈CV라는 것도 나오네요. 그래서 최소 3.4.2 버전 이상이 필요하고 오픈CV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CPU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데 속도가 빠르진 않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예제는 이제 오픈CV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쪽에서 PIP 이용해가지고 이런 명령어를 적었죠. 그래서 당연히 파이썬하고는 그죠? 다 사용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요 세 가지 파일을 여러분이 좀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요 세 가지 파일을 웨이트, 그러니까 훈련된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테스트하는 거는 우리가 학습시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미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걸 불러와서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게 뭐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성 파일,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필요하고요. 알고리즘에 관련된 설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감지할 수 있는 객체의 이름, 네임즈 파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또 이 파일들은 또 어디서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라고 막 또 사실은 또 헤맸죠. 그죠? 그래서 사이트를 보니까, 자, 사이트를 보니까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여기 좀 넣을까요? 이런 사이트가 하나가 있고, 요 사이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자, 인스톨링 다크넷이라는 요 사이트를 통해서, 그죠? 베이스 시스템을 어떻게 짓을 다운받는 클론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쿠다로 컴파일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픈 CV로 컴파일하는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눌러보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 CFG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욜로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게 욜로 V3도 여러분이 찾아내서 다운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 욜로 V3 여기 있죠, 그죠? 뉴 모델이라고 나오는데, 그죠? 요런 것들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코코네임은 또 어디 있을까요? 코코네임도 찾아봅시다. 자, 코코네임즈도 잘 찾아보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트 파일을 또 받아야 되죠. 그죠? 모델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이제 막 찾으려고 여러 군데를 또, 그죠? 눌러보고 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죠? 열로라고 또 들어가 보고. 그래서 다른 디텍트와 뭐 비교하는 그림들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그림들도 있고, 자기네들의 또 자료들도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웨이트들 다 링크가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은 뭐 RCNN, Fast CNN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고, 여기에 보면 쉽다고 돼 있죠, 그죠? 컨피그레이션 서브 디렉토리 내에 욜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이미 있다라고 하고, 아까 그쪽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237메가짜리를 요걸 받으면 됩니다. 그죠? 요걸 받으면 돼요. 요걸 누르면은 바뀝니다. 자, 누르면은 이렇게 웨이트 파일이 바뀌겠죠. 저는 이미 받아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237메가짜리 요게 바뀐다는 것. 그래서 요걸 찾는 게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요걸 또 사이트에서 찾는 게 좀 헤맸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웨이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200여 메가의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CFG 파일 찾아서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코코네임즈 파일도 찾아서 받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파일들을 저는 이제 저희 복사를 이제
이 파일이 있는 프로젝트 파일에다가 여기다가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했고요. 복사를 했고 이제 준비는 이제 다 끝났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뭐 다른 라이브러리들은 지금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인 예제를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복사한 이제 weight하고 configuration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그죠?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VU라는 클래스 해서 코코 네임즈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다 스트립에 와서 클래시즈에 이렇게 뿌려주네요. 그죠? 그리고 레이어 없고 뭐 이런 상세한 사항들은 여러분 따로 좀 깊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코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수준으로 일단은 마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됐으면 그 다음 물체 감지를 할 이미지를 로드하고 이제 너비 높이도 가지고 온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요 카카오톡이라는 이미지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었죠. 자, 카카오톡이라는 요걸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연구실에 있는 현재 지금 녹화하는 요 사진입니다. 녹화하는 요 사진이고 요걸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이걸 읽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옵션에 맞게 리사이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쉐이프를 높이하고 폭하고 채널 수해서 읽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코드에서 좀 알아야 될 게 그다음 코드에서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미지를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미지를 블록으로 변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블록은 이미지에서 특징을 잡아내고 크기를 조정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정도는 아시고, 그 다음에 욜로가 허용하는 세 가지 크기가 있는데 320에 320, 609에 609, 416에 416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20에 320은 작고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하고, 정확도는 더 높지만 속도가 느리고, 416은 중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제에서는 416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 블롭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나왔죠, 그죠? 이미지에서 특징을 잡아내고 크기를 조정하는데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블롭 from image 했고, 요 옵션들은 후에 한번 조정을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블롭을 인풋을 하고, 아까 그 넷에다가 위에 이제 넷 있었잖아요, 그죠? 리드 넷에다가 이제 블롭을 이미지를 인풋을 하고, 그 결과가 이제 아웃풋입니다. 이게 감지 결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델,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와 모델을 가지고 그냥 불러와서 파라미터만 조정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 참 인공지능은 이제 누구나 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취업해서 가느냐의 레벨에 따라서 공부하는 깊이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웃에는 탐지된 객체에 대한 모든 정보와 위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드가 조금 긴데요, 그죠? 결과 화면에 이제 표시 신뢰도, 신뢰 인계값을 계산하고 정보를 이제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IDS랑 박스 그림이라든지 이제 아우트에 대해서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아우트에 끄집어내서 그 아우트의 디텍션에 대해서 이제
사각형 박스를 그리고 확률, 그죠? 가지고 오고, 자, 확률에 대해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스코어 값들을 계산하게 되고, 그게 50% 이상이면은 컨피던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좌표에 대해서 박스를 추가를 하네요. 사각형을 추가를 하고. 하여튼 그런 식의 내용이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그죠? 코드는 천천히 스탑 시켜 놓고 입력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요 과정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자료를 제가 조금 더 이제 찾아보니까, 그죠? 자, 신뢰도가 여기 있죠. 0.5. 그죠? 여기 0.5죠. 신뢰도가 0.5 이상이라면 물체가 정확히 감지되었다고 간주를,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아니라면 이제 넘어가고, 인계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탐지 정확도가 높고, 0에 가까울수록 정확도는 낮아지지만 탐지되는 물체의 수는 많아진다 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게 이제 CV2DNN NMS 박시즈라는 걸 통해서 이제 노이즈를 제거를 하게 되고, 같은 물체에 대한 박스가 많은 것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걸 보고 Non-Maximum Suppression이라는 용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은 많이 낯설고 하지만 이게 처음 나오는 용어라고 한다면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거는 이런 거구나.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를 추출하여 화면에 표시하고, 박스는 감지된 객체를 둘러싼 사각형의 좌표고, 레이블은 감지된 물체 이름이고, 컨피던스는 0에서 1까지의 탐지에 대한 신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을 이제 코드로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죠. 자, 노이즈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 화면에다가, 그죠? 그래서 폰트를 집어넣고, 아까 찾은 박스의 길이만큼 해서 이제 이렇게 레이블하고 잡고, 컬러 해서 렉탱글에서, 그 다음에 찾은 그 객체의 이름, 레이벨을 출력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그걸 이제 화면에 출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아까 제가 넣은 그 사진, 그죠? 요게 TV 모니터라고 나오고, TV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잘된 학습된 연로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요. 모델을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이 반복으로 돌리거나 이 슬라이드가 계속 돌아간다면 찾아 이 영역을 뽑은 내용을 따로 저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도 할 수 있을 거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코드 위주로 작성을 해봤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연로로 뭔가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자 한다면 지금 요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 선정 같은 경우에 여러분 과제를 체크하다가, 그죠? 좀 그런 용어가 나오곤 하면은 관련된 내용의 코드를 찾아서 일단 컴파일 되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찬찬히 한번, 지금은 뭐 다양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자기 걸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차시에서 뵙겠습니다.